여보세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검찰 중학교인데요. 선생님 지원하셨죠? 네, 맞습니다. 채용되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미술 선생님으로 지원하셨죠? 예, 선생님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미술 선생님이요? 이상하다. 저는 체육 선생님 지원했는데.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진짜 당황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고객님. 뭐야 이거? 사기 아니야 이거? 사기라뇨? 사기 전화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 말해버렸네. 큰일 났네 이거.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실제로 뭐 수사 사례도 있는지. 그 보이스피싱의 사회적인 피해나 뭐 처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의지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사기죄뿐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서 활동을 하시면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 활동죄로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로챈 돈을 결국엔 돈 세탁을 하잖아요. 그렇지. 이건 자금 세탁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금 세탁. 아마 2015년도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이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가담한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 활동, 또 범죄 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한 예가 있고요. 안산 2016년도에 안산에서는 역시 그런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해서 총책에게 징역 20년. 20년이요? 네. 오,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이런 중간책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한 10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셨던 분들에게도 3년에서 8년 정도까지 이렇게 실형이 선고된, 중형이 선고된 형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보이스피싱에 가담했거나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대부분 실형? 같은 형을 선고받으신다.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처벌은 뭐 아주 세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검찰에 바라는 점이 많더라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그 보이스피싱 당해서 이제 피해를 받은 그런 돈이나 이런 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품권인가? 이거는 보상이 안 되고 뭐 현금은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것이 뭐 그 사기꾼들이 뭐 그거 돈 내놓겠어요? 감옥을 가면 잡히면 감옥 가면 감옥 같이? 누가 줘요? 지금 우리 시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내가 만약에 보이스피싱 걸려서 돈을 보냈는데 이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냐 없냐, 국가에서 좀 주냐 안 주냐 이건데 이거 좀 명쾌하게 답을 좀 주십시오. 피해를 당해서 피해자께서 그 돈을 보낸 송금하거나 이체한 계좌 또는 그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그 인출이 되지 않고 잔액이 남아있다. 그러면 지급정지 등을 통해서 바로 별도 소송 절차 없이 환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받는구나. 근데 이제 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돈이 인출이 되거나 다른 데 송금이 되거나 자금 세탁, 돈 세탁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점조직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추적하거나 검거하는 게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국가가 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작년 2019년도에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돼서요. 이 보이스피싱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 번 돈을 몰수하거나 추징을 해서 피해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뭐 피해자를 위한 지원하는 단체나 재단이나 적정한 곳을 통해서 이런 보이스피싱 방지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들의 자활이나 이런 부분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시민 여러분 중에 극소수의 의견으로 검사님이 좀 주시면 안 되네요 이런 분도 계신데 이건 어려운 거겠죠? 당황하셨어요? 열심히 일해서 꼭 잡아서 그 피해 그 가해자에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검찰에게 궁금한 분들이 또 많습니다. 한번 보시죠. 피싱 당하지 말아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라도 하면 어디 전화해라. 맞아. 이런 걸 홍보해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저도 당한다면 이걸 어떻게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신고요. 네. 당황하네요. 어디에 대체 신고해야 어디다 신고해야죠? 저 몰라요. 검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어디다 신고해야 됩니까, 검사님? 당황하셨어요? 아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끊는 게 다냐, 어떻게 뭐 신고해야 되냐, 어디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경찰은 112, 네, 검찰은 1301이죠. 그러면 그 전화 받았으면 그걸로 연락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연락 알려주셔서 이 계좌가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이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것 같다 정도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예방하거나 검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속아서 바로 돈을 이체시켜줬다. 네네네, 맞아요.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신속하게 하셔야 될 것은 거래 정지 신청. 어디다 해야 돼요, 거래 정지는? 금융기관에, 그 콜센터에 아무 데나 전화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내가 전화해서 거래 정지시켜달라? 네. 그리고 이제 다시 112나 네. 검찰 쪽에 전화하면 되는군요. 무조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VCR 또 한번 보시죠. 보이스피싱 거의 잡히는 사람이 상책이 아니라 중간책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잡히니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검거되면 그 사람이 다시 못 오게 한번 뽀대를 보면 밤 안 차나. 내가 죽는 적 있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죽여내래. 강력하게 처벌해라. 아. 네.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요, 사실. 네, 지금 형도 뭐 높게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두말하면 진솔이죠. 아까 제가 초반에 보이스피싱 설명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제 개인적인 감정을 담진 않았지만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필요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럼요. 공감하실 거고요. 사법 시스템에서도 반드시 엄정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직접 보이스피싱 범인은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예를 들면 체크카드나 통장 같은 거를 양도하거나 빌려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직접 보이스피싱 사기죄로는 처벌되진 않겠지만 이런 분들도 처벌이 됩니다. 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형사처벌을 떠나서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인의 계좌가 이용이 되시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 개설이나 금융거래가 제한이 됩니다.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그 보이스피싱 피해 당하신 분이 그 계좌를 제공하신 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불법 금지된 체크카드를 팔아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 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 라는,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셔야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도 안 되고 빌려주셔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예방법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고 거기에 이용당하지도 않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4가지로. 4가지로 갑니다. 4가지로 간단하게. 준비 많이 하셨어요. 예, 어젯밤에 날 샜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네. 확신을 갖고 삭제하고 차단한 후 차단, 확인하자. 확인하자. 근데 제가 평소에 황영 씨 되게 팬이었는데요. 네네. 부탁 하나. 부탁,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사실 요 체크카드가 네네.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유효기간이? 네, 네. 그래서 못 쓰는 거니까 막 이렇게 흔든 건데, 네. 근데 제가 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카드를 못 받았거든요. 유효기간이 지금 안 돼서, 네. 혹시 그 받아준 다음에 전달해 주시면 제가 밥 한 번 사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이 자식이. 잘하셨습니다. 오늘 보람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갑자기 나왔네요. 그래도 사기입니다. 이거 사기야. 네, 확신을 가지시고 차단하시고 삭제하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검사 중에 가장 보이스피싱 수사를 잘하시는 우리 우만호 검사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찬 감사드립니다. 네. 보이스피싱이 피싱 낚시, 미끼를 던진다고 했잖아요. 네, 미끼. 그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배고프고 힘드신 분들. 네,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당장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하는 것은 정말 벼룩에 간을 내먹는 것보다 더 나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악질입니다. 악질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